오늘은 판다스에서 제공하는 프로파일링 리포트에 관해서 좀 볼 거예요. 요약해주는 리포트이고 간단하게 구현을 해보고 실제로 저희가 이 코드창에서 한 줄 한 줄 치는 거랑 공통점은 뭔지 그리고 차이점은 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필요한 패키지들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시각화 패키지들이죠. 그래서 시본이랑 매트플로 라이브러리를 가져오겠습니다. 매트플로 라이브러리랑 시본은 둘 다 시각화 패키지이기는 한데 약간 달라요. 그래서 시본이 더 나중에 나온 거고 좀 더 코드가 짧고 디자인은 다양하고 그래서 딱 통계적으로 예쁜 시각화를 한 줄에 딱 할 수 있는 건 시본이 훨씬 낫고 매트플롯은 좀 세세한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요소를 하나씩 조정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매트플롯 라이브러리가 조금 더 괜찮습니다. 그래서 두 개 시리즈들을 불러오고 저희가 오늘 사용하게 될 판다스 프로파일링도 가져올게요. 이렇게 실행을 해주시고 데이터도 가져와 보겠습니다. PD에서 CSV 형태로 가져올 거고요. 저는 미리 만들어 놓은 데이터인데 제가 갖고 있던 데이터를 약간 가공을 한 상태입니다. 네, 오늘은 리포트 보는 게 중점이라서 데이터는 따로 뭐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df1이라고 주겠습니다. 이게 콜센터 데이터인데요. 지금 보시면 석세스라는 컬럼에다가 이게 아웃바운드 콜센터에서 그 텔레마케터가 이 사람 계약을 성공시켰다, 안 시켰다 하는 그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덱스는 어떤 콜을 기준으로 쌓여 있는 데이터고요. 그래서 그 아웃바운드를 한 날짜, 그다음에 고객의 나이, 그다음에 결혼 여부, 개인 대출이 기존에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어떤 걸로 연락을 했는지, 그래서 집 전화로 했는지 아니면 휴대폰으로 했는지, 그리고 이제 이게 초 단위인데요. 통화 시간이 얼마나 긴지, 그리고 이 전화를 받기까지 몇 번의 전화 시도를 했는지 그런 정보들이 들어 있습니다. 콜링 타임은 이게 초 단위니까 초 단위로 하나 바꿔줄게요. 그래서 네, 이렇게 바꿔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요약 리포트를 한번 보고 코드로도 한번 쳐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맨 처음에 딱 이 4만여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딱 받았을 때 여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어떤 특징들을 뽑아낸다 라고 하면은 거의 기초통계량, 그쵸? 그래서 이런 연속형일 경우에는 IQR 박스에 해당하는 값들, 뭐 중앙값, 그다음에 25%, 75%, 뭐 최대 최소값, 평균,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외도 첨도,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특정한 통계치들을 뽑으면 딱 그 데이터를 알 수가 있고 이런 범주형 데이터의 경우에는 어떤 카테고리들이 있는지, 그래서 메리드만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거 각각의 개수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값들의 분포는 어떻게 되는지, 어떤 게 제일 많이 등장하고 어떤 게 제일 적게 등장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 아무리 크다란 데이터를 딱 받았어도 편하게 요약을 해서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프로파일링 리포트가 그 기능을 대신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PP로 했었으니까 바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바로 자체적으로 이 데이터셋을 요약을 하고 여기에서 정해놓은 대로 시각화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노트북 위에 이렇게 요약 리포트가 쫙 나와요. 근데 이렇게 보면 보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얘를 따로 HTML 형태로 바꿔서 새 창으로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리포트라고 이제 이 제목은 뭐 원하시는 대로 쓰시면 되고 HTML로 해야 되죠.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주시면 똑같이 리포트를 만드는데 이 창에서 열 수 있도록 되는 게 아니라 따로 파일을 만들어서 저장을 해줍니다. 그 위치는 지금 저는 위치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노트북이 존재하고 있는 그 디렉토리 내에 저장이 됩니다. 여기 경고창이 떴는데 이 경고창은 안 뜨도록 설정을 조금 해주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warnings 이렇게 해주고 저장이 됐으니까 한번 열어볼게요.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만들었던 파일이 딱 열렸어요. 간단하게 보시면 오버뷰라고 해서 전체적인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변수, 즉 컬럼의 개수는 몇 개인지, 그리고 그 컬럼이 어떤 종류의 데이터로 되어 있는지, 카테고리인지 아니면 연속형, 숫자인지 아니면 yes or no로 구분이 되는 불자료형인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 총 자료가 몇 개고 결측치는 몇 개고 중복된 게 있는지 사이즈는 어느 정도인지 볼 수 있고요. 이거는 리포트 생성 관련된 정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워닝스라고 있는데 여기는 카디널리티는 유니크 값이 너무너무 많은 것. 그래서 보통 뭐 4번 아니면 뭐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는 중복치가 거의 없는 다 값이 다른 데이터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하이 카디널리티라고 얘가 경고를 주게 됩니다. 이거 말고도 뭐 0 값이 너무 많다 이러면은 제로 값이 너무 많다 이런 말도 해주고 상관관계가 있을 것 같은 컬럼들도 뭐 추천을 해주고 뭐 결측치가 너무 많다든지 뭐 굉장히 다양한 컨디션들을 제안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워닝 창에서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밑으로 조금 내려와 보면 본격적으로 컬럼들에 관련된 요약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날짜, 나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거를 세세하게는 안 보고 범주형 하나랑 연속형 하나 이렇게 하나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이 통화 시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통화 시간의 분포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통계량들도 나와 있는데 하나씩 보면 이 초가 지금 1544개의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초는 있지만 1초짜리 통화는 있지만 2초짜리 통화가 아예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distinct count에 들어가지는 포함되지는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44개 종류의 통화 시간이 있고 그것의 전체 대비 퍼센트, 그다음에 결책치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숫자니까 대표적으로 평균값, 그다음에 최소, 최대값, 그다음에 제로 몇 개인지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IQR 박스와 관련된 것들, 그것과 관련된 그 데이터의 위치를 표시를 해주는데요. 전체의 50%, 미디안 값은 180초이고 25%, 75%, 그다음에 5%, 95%, 최대 최소, 범위, 길이, 그리고 IQR 박스 길이. 이 IQR 박스 길이는 75%에서 25%뺀 값입니다. 그래서 퀀타일별로 이렇게 값들도 주게 되고 기술 통계량들을 좀 보면은 평균값 이런 것들, 뭐 다 합친 값들, 표준 편차, 공분산, 그다음에 외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숫자 데이터를 쫙 본다고 쳤을 때 이 정도 값들은 한번 봐봐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모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 히스토그램을 딱 그려줬어요. 그래서 빈수는 10으로 고정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즉 전체를 10개로 나눠가지고 딱 봤을 때 1000초, 이게 이제 초죠. 1000초, 500초일 텐데 여기가 전체 아웃바운드 콜수 중에 500초 미친 애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쵸? 대부분이 500초 이내에 끝났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값들별로 개수 기반으로 이제 대표값을 말을 해주는 건데 이런 식으로 연속형으로 쫙 들어가 있는 실수 데이터의 경우에는 커먼 밸류나 그런 것들은 딱히 보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너무 적은 거, 그쵸? 그래서 뭐 2초는 하나밖에 없다, 뭐 이런 거죠. 받으면 그래도 안녕하세요라도 하면은 바로 끊지는 않으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연속형이었고 범주형도 한번 보겠습니다. 범주형은 요거를 한번 볼까요? 이거는 이제 아웃바운드 콜을 어떤 기기에 걸었는지, 그래서 모바일 폰에 걸었는지 아니면 집 전화로 걸었는지를 말을 해주고, 얘도 역시 distinct count, 그래서 서로 구분되는 카테고리들이 몇 개가 있나, 그거의 전체 퍼센트는 어느 정도인가, 결측치는 뭔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 자세하게 들어가면은 이렇게 카운트 플롯으로 설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별로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전체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를 하는지, 그리고 이제 범주형 같은 경우에는 그 항목의 그 항목 이름의 랭스를 같이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데이터에서는 얘가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 뭐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 아는 게 큰 의미가 없죠. 모바일이 6글자, 뭐 폰이 5글자 이런 거는 크게 그게 없는데 이제 자연어 처리를 한다거나 하면은 그런 낱말의 길이가 의미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의 경우에도 아까는 연속형의 경우에는 이렇게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 줬다면 이렇게 카테고리의 경우에는 카운트 플롯으로 나타내 주게 됩니다. 사실 뭐 항목별로 개수를 표현한다는 점에서는 뭐 다르지 않죠. 어쨌든 그래서 범주형이랑 연속형 이렇게 나눠 가지고 카운트 플롯 그려주고 봐야 되는 기초 통계량들 보여주고 이렇게 되게 됩니다. 사실 굉장히 편해요. 이렇게 데이터 한번 받아서 그냥 바로 리포트 만들면
대략적인 소위 말해서 뭐 청사진을 그릴 수가 있죠. 이 데이터가 어떻게 생긴 거고 문제가 뭐가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한눈에 코드 한 줄 한 줄 안 치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터랙션 보시면은 관계성들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뭐 어떻게 말하면은 뭐 히스토그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선형성이 두드러진다든지 아니면 어디에 막 모여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관계수도 뽑아줍니다. 요걸로 한번 보면 이 결혼 상태랑 나이랑 상관성이 좀 있다. 한 0.5 정도로 표현이 될 수 있다. 요 정도까지는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미싱 밸류에 관련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샘플 데이터라고 해서 데이터 전체를 보여주지는 않지만 앞에 몇 개, 뒤에 몇 개 이런 식으로는 보여줍니다. 이렇게 뽑을 수 있는 게 바로 프로필 리포트이고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정보들 모두는 저희가 코드로 전부 다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눈에 보기 좋게 형식화를 시켜놓은 게 이 리포트이고요. 보시면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이제 오버뷰 섹션이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데이터가 df1이라는 변수에 있었는데 오버뷰 보시면 변수 개수, 그 다음에 데이터 몇 개인지, 그쵸? 결측치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그리고 컬럼의 종류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거 이렇게 보면 되죠. 이렇게 보게 되면 디자인은 다르지만 똑같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41,172개 여기도 마찬가지. 그리고 각 컬럼들이 어떤 데이터 타입인지 그쵸? 여기는 이제 불까지 생각을 해줬는데 얘는 이제 불을 따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오브젝트라고만 표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결직치가 있으면 여기 숫자로 알 수 있고, 그쵸? 여기에 있는 정보들을 여기에서도 똑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통계량들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유니크 값이 뭐 얼마나 나와 있는지 이런 것도 보고 이건 날짜니까 좀 예외로 하고 아까 봤었던 콜 카테고리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코드로 전부 구현이 가능하겠죠. 범주형을 먼저 볼까요? 범주형을 먼저 보면 원래는 데이터 전체를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범주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한 번에 그냥 쭉 본 거예요. 얘는 지금 컬럼별로 다 띄워놓은 거고 그래서 컬캣 컬럼 보시게 되면은 서로 다른 값들이 몇 개인지 그다음에 뭐뭐가 있는지 까지는 안 나오지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건 뭔지 그래서 커먼 밸류에서 여기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이 몇 개 등장하는지 사실 이거보다도 정확하게 비교를 하려면 하나씩 봐야겠네요. 그러면 df1에 콜캣을 볼게요. 콜캣. 그래서 얘를 이제 디스크라이브를 해주시면 이렇게 나오고 value count 하면은 각 몇 개인지 나오고 그리고 이 퍼센트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퍼센트도 같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시각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했을 때 저 막대 그래프도 함께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디자인은 다르지만 근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완전히 같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제 요거는 범주형이었고 이제 연속형을 한번 보게 되면 우선은 기본적으로 디스크라이브로 한 방에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콜링 타임이 기본적인 이런 값들, 민 값, 평균 값, 그다음에 미니멈, 맥시멈 값, 그다음에 여기서 통계량들 쭉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상위 5%는 안 나오는데 이것도 코드로 구현이 가능하고요. 기본적으로 IQR 박스 관련된 값들이랑 평균, 그다음에 표준 편차, 요 정도를 기본적으로 싹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화도 보면은 이번에는 히스트 플롯으로 볼게요. 데이터는 df1이고 x를 콜링 타임이라고 해보겠습니다. 타임 이렇게 하면은 얘는 이제 빈즈가 굉장히 촘촘한데 빈즈도 여기랑 똑같이 주면 이렇게 같은 정보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리포트랑 코딩의 공통점이었고요. 이제는 리포트랑 다르게 이 파이썬 내에서 코드로만 구현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여기에 이제 통화 시간이 있죠. 그리고 저희가 또 볼 수 있었던 게 이 해당 통화에서 그 아웃바운드 마케팅이 성공했다, 안 했다. 즉, 해당 텔레마케터가 어떤 뭐 카드라든지 뭐 보험이라든지 계약을 성공시켰다, 성공시키지 못했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두 개를 한꺼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success라는 컬럼이랑 이 콜링 타임이라는 컬럼이랑 이제 같이 한번 여기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포트에서의 한계는 이것이 끝이었고요. 그래서 여기에 몰려있다 정도로만 알 수 있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심화시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두 개를 같이 볼 거예요. 두 개를 같이 보려면은 요거에다가 해볼게요. 두 개를 같이 보려면은 요 옵션을 주면 됩니다. 그래서 success라고 해서 이 통화에서 마케팅을 성사시켰다 안 시켰다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빈즈를 없애주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휴가 없었을 때는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없었을 때는 그냥 전체 데이터만 볼 수 있지만 이 휴라는 것을 넣어주면 이 데이터를 휴 여부에 따라서, 석세스 여부에 따라서 나눠서 그려줍니다. 이렇게 지금 겹쳐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이거는 밀도 함수를 같이 볼게요. 그러면 선으로 또 표현이 돼서 이렇게 보면 좀 잘 보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단은 실패한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비율로 따져보자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대비 이거랑 이거 대비 이거랑 봤을 때 계약 성공률
즉 석세스 레이트,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 통화 시간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달라지는 경향을 보이냐, 이거를 보고 싶은 거니까 이거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대비한 이 비율을 보면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얘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랬을 때 자, 조금 정신이 사납지만 이렇게 봤을 때랑 다른 무언가가 있죠. 자, 이게 지금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 대비를 쫙 보는 건데 비율로 따졌을 때 통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물론 뭐 예외는 조금씩 보이기는 하지만 통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성공이 차지하는 비율, 주황색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커지고 심지어 어떤 구간을 지나면 그 확률이 50% 이상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이래나 저래나 계약은 거의 안 되네. 전체에 비해서 계약이 너무 안 된다. 까지만 결론을 낼 수 있었다면, 이렇게 바꿔서 보게 되면 어떤 지점만 지나면, 어떤 특정한 통화 시간이라면 성공할 확률이 심지어 더 높을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향성이 굉장히 뚜렷하게 보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데이터 자체가 많이 없어가지고 이 비율을 딱 이렇게 눈에 띄게 집계를 하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나온 것이 있는데, 적어도 여기 정도까지는 그 경향성이 뚜렷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초이면은 60초라고 했을 때 뭐 16분, 17분 이 정도가 이제 1000초고, 뭐 30분이라고 치면은 사실 대부분의 콜들이 여기에 모여 있어요. 여기 안에 모여 있기 때문에 이 뒤에 이렇게 되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다수이기 때문에 여기가 어떤 대표적인 경향성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뭔가 보이죠? 그쵸? 그래서 이 구간에서 절대 다수가 차지하는 바로 이 구간에서 통화 시간이 길어지면 성공률이 올라간다는 명확한 어떤 인사이트를 볼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거를 조금 더 딥하게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보는 게 좋으니까 일단은 서브 플로트를 조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로우랑 컬럼을 각각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사이즈 지정도 해주겠습니다. 사이즈 지정도 이렇게. 자, 그러면은 저희가 한 방에 이것저것 좀 보려고 사이즈를 조금 크게 했어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자,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가장 먼저 봤던 기본적인 히스토그램을 지정을 해서 일단 그려놓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0,0으로 해주시면은 이 자리에 딱 세팅을 해주고, 아이고. 그다음에 휴를 석세스로. 자,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그렸었죠? 이거를 KD로 한번 아예 보겠습니다. 이게 색칠을 해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히스토그램에다가 KD를 추가를 할까요? 기본이니까 일단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얘를 이제 fig1이라고 할게요. fig1이라고 해서 이제 fig1 자리 지정을 해주고 이게 이제 기본입니다. 기본. 그리고 하나를 더 그려보면은 그 옆자리에 그릴까요? 아니면 이 자리쯤에다가 하나 옆자리에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KD는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뭔가를 알아냈어요. 이거를 보고 그러면은 조금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실 여기가 거의 대부분의 값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1000, 한 500 이상으로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여기서 쿨링타임의 95% 쿨링타임에 지금 753이죠. 전체의 95%가 지금 1000 밑으로 있기 때문에 사실 요 값을 기준으로 여기만 잘라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는 하지만 가능한 한 모든 데이터를 본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확대를 좀 해볼까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기준으로 자, 이렇게 해주시는데 얘는 1300, 1500 밑으로만 보겠습니다. 여기는 어차피 의미 없이 자리를 차지를 하고 있으니까 리미트를 좀 줘서 이렇게 보면은 좀 낫죠? 조금 더 줄여볼까요? 한 1300 정도로. 자,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만약에 이 콜센터에 텔레마케터들을 관리를 한다고 쳤을 때 이들의 퍼포먼스를 위해서 저희가 매뉴얼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적어도 요 정도 통화 시간은 확보를 해야 권장 통화 시간이 요 정도는 되어야 계약을 뭐 10명 중에 5명은 하더라. 계약 확률이 50% 정도는 되더라. 그러니까 요 통화 시간 정도는 확보를 하기를 권장한다. 이런 거를 하고 싶다고 하면 이 주황색과 파란색이 만나는 지점, 즉 똑같은 지점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가까이 보는 게 또 필요하겠죠. 그리고 여기도 사실 큰 의미가 없으니까 이렇게도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조금 더 잘라보고 위에도 조금 더 잘라보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 자리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가 이렇게 하고 리미트를 주는데 X 리미트는 한 1000 정도로 주고요. 그 다음에 Y 리미트도 이번엔 주기로 했었으니까 얘를 한 300
정도까지 자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훨씬 더 잘 보이죠? 이거를 사실 분기점이 보이는데 조금 더 잘라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렇게 크게 보는 게 좀 좋은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크게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얘를 일로 옮기고 이 뒤에 부분들도 분기점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이 뒤에 또 뭐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1000 이상부터 볼게요. 1000부터 한 2000까지 여기에서 뭔가 튀는 게 있는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위에는 300으로 고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000부터 2000까지 하나 보고 얘는 기존대로 1000까지만 보고 이렇게 하면 아이고 위치를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 이상은 정말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아까 이 95%도 사실 800 밑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 트렌드가 뭔가 바뀌는 게 있는가 싶어서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지금 여기를 이렇게 줌을 한 거예요. 이렇게. 조금 더 크게 보겠습니다. 200으로 자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딱 분기점이 보이죠. 그래서 뭐 사실 이렇게 돋보기로 안 보고 여기에서 이제 요거를 키워도 괜찮긴 하겠지만 요 히스토그램을 어떻게 확대를 할 수 있는지 한번 보려고 딱 분기점이 딱 갈리는 걸 한번 보려고 이렇게 뽑아봤는데요. 보시면은 800에서 1000 사이니까 한 900 정도일 것 같아요. 그쵸? 900 정도가 이제 분기점이 딱 돼서 여기 기준으로는 이제 무조건 계약할 확률이 50%는 넘는다. 물론 중간중간에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중간중간에 예외 사항은 있겠지만서도 이 지점 이후로는 계약 성공률이 50%가 넘는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여기랑 여기 사이도 한번 볼까요? 그래서 한 700에서 900까지로 잘라보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칸은 이렇게 봤을 때 한 850 정도 요 정도가 계약 성공률이 50% 이상이 되는 분기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근데 이거를 확인을 하고 보니까 권장 통화 시간으로 요거를 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은 대부분의 콜 시간이 753 밑이기 때문에 그 정도밖에 통화가 안 되는 이유가 있을 텐데 요 시간을 권장 시간으로 하라는 거는 약간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는 하네요. 그래서 그냥 요 정도만 되면 반 이상은 계약을 하더라. 그 정도의 인사이트로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판다스 프로파일링으로만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보다는 훨씬 정교하고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데이터를 샅샅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은 판다스 프로파일링을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코드로 직접 구현하는 것과 공통점과 차이점 이렇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